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중국 을조리그 5라운드 시작합니다.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긴 레이스 중에서 이제 절반 왔습니다. 자, 이제 5라운드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4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식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쯤 되면은 굉장히 지칠 타이밍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휴식을 취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한 7, 8판 둬야 되는데 계속 둔다면 그래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중간에 꿀맛 같은 휴식을 어제 취했죠.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 우리 선수들 아주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자 을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국 기사 간의 대결, 자매 대결을 제외하고는 중국 여자 기사들을 상대로 11승 1패 성적을 올리고 있고요. 자, 남자 을주도 지난 라운드 3승 1패 성적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5라운드에서는 어떤 성적 거둘 수 있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 중국 을조리그입니다. 중국 위기협회 항저우시 샤오샹구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요. 저장성 바둑협회 항저우시 샤오샹구에서 주관합니다. 대국 규정은 각자 2시간에 초읽기 1분 5회 덤은 7집 반입니다. 네, 자국 선수들은 항저우 기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용병 선수들은 각국 기원에서 온라인으로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일 1라운드가 시작이 되어서 여자 을조리그는 7라운드까지 2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남자 을조는 8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남자 을조리그 선수 명단입니다. 총 16개 팀이 참가를 하고요. 남자 선수는 한국 용병 4명의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철한, 설현준, 박상진, 김명훈 선수가 속해 있습니다. 여자 을조리그 선수 명단입니다. 자, 역시 16개 팀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 을조에는 한국 용병 6명의 선수가 참가를 합니다. 네, 김다영, 김은지, 김혜민, 최정, 권효진, 박지연 선수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2020 시즌에는 총 한국 선수 10명의 선수가 참가를 합니다. 자, 최철한 선수는 10년 동안 갑조리그에 출전한 바 있는데요. 올 시즌 처음으로 을조리그에 데뷔를 하게 되었고요. 여자 선수는 권효진 선수와 김은지 선수가 첫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자, 최정 선수는 6년째 출전을 하고 있죠. 연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보내드리는 대국은 김명훈 선수와 중원진 선수의 대결 준비를 했습니다. 97년생, 90년생의 기사이고요. 자국 랭킹에서는 23위와 51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 상대 전적은 한 판 둬서 김명훈 선수가 그래도 1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자 을조리그에서는 최정 선수와 권효진 선수의 대결 준비를 했습니다. 96년생, 82년생의 기사이고요. 2010년, 95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상대 전적은 최정 선수가 이제 한 판을 이겼고 이 표를 보시면 재미난 게 권효진 선수가 이제 95년에 입단을 했고요. 최정 선수가 96년생이죠. 네. 자, 오늘 또 관록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남자 을조와 여자 을조 각각 한 판씩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판의 대결 관전 포인트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중원진 선수는 요즘에는 약간 뜸한데 네. 한때 그래도 이름이 꽤 날렸던 선수고요. 김명훈 선수는 한국 바둑계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대결은 김명훈 선수가 약간 유리할 것 같지만 종원진 선수 한동안 안 보였다고 할지라도 네. 중국 선수들은 한번 이름이 난 기사들은 실력이 뒷받침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승부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최정 선수와 이제 권효진 선수는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권효진 선수가 입단했을 때 최정 선수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 뭐 나이 차이는 아주 많이 나지는 않은데 네. 뭐 권효진 선수 요즘 열심히 하고 내년에 이제 나이가 40이 되는데도 요즘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정 선수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여자 랭킹 1위이기 때문에 권효진 선수가 과연 요즘 공부를 얼만큼 하는지 오늘 대국 내용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판의 대국 중에서 먼저 김명훈 선수와 중원진 선수의 대국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가 지난 4라운드에서 일본의 1인자 이야마 유타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5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 (2020) 중국 을주리그 5라운드 시작합니다. 맨 앞에 권효진 선수가 대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김명훈 선수. 또 이 맨 왼쪽 앞줄에는 최정 선수가 있고요. 그 뒤에는 김다영 선수. 가운데에는 최철한 선수. 그 뒤에 김혜민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 요 근래 중계할 때 보니까 김명훈 선수 뒤에 항상 최철한 선수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맞죠? 네. 권효진 선수 뒤로 박지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박지현 선수 뒤로 박상진 선수가 대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 시간 각자 2시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자, 5라운드 닝샤와 저장의 대결 중원진 선수의 흑번이고요. 김명훈 선수의 100번입니다. 자, 오늘 김명훈 선수의 상대 중원진 6단. 김명훈 선수가 지난 4라운드에서 굉장히 강적을 만났는데요. 중원진 선수도 오늘 좀 긴장을 늦춰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조원정 선수 한때라면 한 5년 전쯤 네. 그때만 하더라도 오픈전 예선에 와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한국에서 열린 오픈전에 와서 실력이 그래도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또 연승을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네. 자, 중원진 선수가 1라운드에서는 옌환 그리고 왕하오양, 최철한, 왕레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 이름 있는 선수들에게 좀 이름을 들어본 만한 그런 선수들에게 승리를 거뒀네요. 그렇습니다. 중원진 선수의 이런 연승으로 중원진 선수가 속한 닝샤 팀이 승점 5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상위권에 자리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김명우 선수가 속한 저장팀 승점 6점으로 이 상하이 청일 뒤로 이 가장 높은 승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상하이 청일 설현준 선수가 속한 상하이 청일이 이 승점 7점으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현준 선수가 2장으로 몸담고 있으니만큼 네. 그 팀의 전력이 좀 센 편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팀에 비해서. 네. 예. 그리고 또 이 상하이 청일의 이 선수들이 정말 탄탄히 짜여진 것이요. 이 사지명 선수가 주이안 하오 5단인데 랭킹은 57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팀의 4장이 랭킹이 57위고 네. 그리고 지금 웬만한 지금 선수들이 이제 용병 빼놓고는 중국에서 한 50위권이 보통 주장을 맡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팀은 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중원진 선수가 이 첫수 우상뒤 화점을 차지하자 김명 선수가 바로 아래쪽으로 포석을 방해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포석이 등장을 하겠네요. 낮은 중국식 포진이 들고 나왔는데 네. 중원진 선수가 한때는 저도 시합에서 몇 번 예전에 좀 시도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네.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귀에 굳힘이나 3-3침입이나 걸쳐가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중국식 포지는 잘 두어지진 않거든요. 중원징 선수가 오랜만에 중국식 포진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안 두고 안 보면은 또 공부가 되어 있어도 또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예. 오랜만에 추억의 포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둘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 형태에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걸치는 형태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이 소목에서 여기 돌이 있을 때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종종 나오고요. 네. 생각보다는 유력합니다. 오늘도 일단 김명훈 선수는 이쪽을 걸쳐갔지만 여기에 백이 둔다면 이렇게 붙이는 수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중국식 보석에서는 이 옆으로 걸쳐가거나 아니면 이 한 칸으로 한 칸 높게 걸쳐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예, 보통 이쪽을 깨려고 하면 이쪽을 걸치고 네. 아니면은 예전에는 이 수로도 바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많이 네. 나왔죠. 이렇게 두면 뭐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벌리고 네. 뭐 나중에는 또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붙여서 막 약간 좀 우격다짐으로 집을 짓자고 하는 수도 나오고 뭐 별의별 수가 다 나왔었는데 요즘엔 중국식 포진 자체가 많이 나오질 않아서요. 일단 김명훈 선수는 이곳을 걸쳐갔고요. 뭐 이렇게 받으면 뭐 글쎄요. 요즘엔 한 칸으로 받으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두는 수법이 가장 많이 나오죠. 붙이는 정석을 썼습니다. 네, 그러고 한 칸. 그냥 한 칸 뛰면은 보여주신 참고도대로 이 백이 흙 모양을 좀 중복으로 만들까봐 먼저 교환을 해두었네요. 아무래도 이 귀 쪽을 중시하는 거죠. 네. 일단은 여기를 붙인 수가 상대 돌을 세워주긴 하지만 그래도 귀를 막아놓는 의미가 일단 있기 때문에 자, 세 칸 높게 벌려갔습니다. 흑이 뭐 이쪽을 3-3을 침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이런 식으로 뭔가 침투해서 여기서부터 전단을 모색하는 것도 요즘 뭐 간혹 나오죠. 이렇게 이 선으로 침입하는 것도 예전에는 보통 어느 정도 형태가 좀 갖춰지고 나서 침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바로 침입하는 수가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극초반에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런 데를 둬서 뭐 위로 붙이면 뭐 여기를 이렇게 젖혀서 바로 넘어간다던가 네. 이렇게 하고 상대 백은 받지 않고 뭐 딴 데 두거나 뭐 이런 형태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데를 먼저 둬서 어느 쪽으로 받을지를 응수타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바로 침입을 한다면 여기서 정형화된 형태는 어떤 모양인가요? 뭐 이곳을 둘 때 뭐 이런 데를 먼저 또 3-3에 침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냥 이곳을 받아주고 네. 그리고 여기를 그러면 흙도 이교환을 해놓고 바로 여기를 넘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만 해놓고 뭐 이런 데 3-3을 침입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거를 바로 넘는 자리가 크기는 큰데 이렇게 두는 게 크기는 큰데 그럼 백도 뭐 이쪽 방면이나 아니면 이쪽 방면을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여기 삼연성을 피면서 뭐 요즘에 삼연성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특히 100번일 때 이쪽에 세력이 있다면 배석상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침입했을 때 백도
이 3-3으로 침입을 한다면 변화가 조금 복잡할 것 같고요. 좀 복잡한 게 어렵다 싶으면은 이렇게 붙여서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중원징 선수도 이 중국식 포진을 들고 나왔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연구를 하고 중국식 포진을 뒀을 확률도 꽤 있거든요. 왜냐면 백이 선택하는 수 중에 여기 걸치는 수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을 테니까. 네. 아무래도 백이 날일자로 걸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기 때문에 중원진 선수도 좀 어느 정도 구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한 칸으로 굳히는 것은 약간 의외의 수죠. 예. 네. 물론 큰 자리예요. 뭐 당연히 이 수가 뭐 아주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요즘 이렇게 편중되게 두질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곳에 어찌됐건 3-3이 비어 있고 더군다나 이건 중국에서 개최되는 일조리그이기 때문에 덤이 7째 반이란 말이에요. 네. 덤도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밋밋한 포석, 백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이렇게 상대를 백을 편하게 해주는 이런 포석을 들고 나왔는데 덤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포석이 아닐 수 없고요. 네. 백은 여기서 이쪽 모양을 뭐 흙이 어찌되고 굳혔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해서 이쪽과 좌변과 연계돼서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여기를 날일자를 굳히면서 이 모양을 조금 더 이상 발전되는 것을 좀 견제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여기에 또 백 모양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날일자를 굳히면서 다음에 연타를 한다면 이렇게 여기 큰 집이 나니까 이쪽 날일자를 굳히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쪽 날일자, 이쪽 날일자, 이쪽 날일자 정도.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김명우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르긴 하지만 여기 3-3 침입하는 것도 잠깐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약간은 타이밍이 좀 애매하고요. 지난 4라운드에서는 김명우 선수가 이야마 유타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실전적인 행마를 보여주었었는데요.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석은 굉장히 유연한 행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4라운드와 좀 다른 작전이 될지 아니면 이 본인의 스타일대로 구사할 수 있을지 자, 포석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대국 현장의 모습입니다. 김명우 선수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김명우 선수 오늘 뭐 그렇게 춥지는 않은가 봅니다. 예. 반팔 오랜만에 보는데요. 예. 저는 이제 나이가 그래도 조금 있어서 그런지 저도 요즘 니트 입고 다니는데요. 반팔 입더라도 네. 겉에 뭔가 니트라도 뭐 하나 걸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시원하게 반팔을 드네요. 네. 아무래도 좀 예. 대국을 하다 보면은 좀 열이 날 수도 있고 선수들은 그런가 봐요. 더군다나 어찌됐건 이 바둑판이 아니고 모니터라는 건 밑에 또 이제 그 전자기기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본체가 있기 때문에 열이 조금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그냥 바둑판 앞에 놓고 두는 것보다는 열이 그 자기 옆에서 어디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더울 수가 있죠. 네. 예. 또 마스크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열기를 느낄 것 같습니다.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니까요. 네. 예. 또 외투를 준비했죠. 그 겨울철에 시합을 하게 되면 두꺼운 옷을 입으면 이제 소매 때문에 아. 바둑 착점을 하다가
이 소매가 이제 옷이 좀 두꺼우니까 그리고 몸이 약간 둔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소매로 뭐 잘못 이렇게 하다가 바둑알을 확 밀어버릴 때가 간혹 있어요. 네. 뭐 1년에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근데 이제 모니터로 이제 마우스로 둘 때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뭐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두기 때문에. 자, 김명훈 선수는 눈목자. 좀 상변을 좌상기 쪽 특히 모양이 좌변 쪽으로 더 발전되는 것을 그래도 좀 견제를 조금 하면서 네. 굳히는 이 눈목자 굳힘을 선택했어요. 이 날일자 굳힘과 눈목자 굳힘을 제가 간단하게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날일자 굳힘이 좀 더 견고하기는 한데 날일자를 굳히게 되면 요즘 많이 나오는 수법 이 어깨 짚는 수가 초반에 좀 일찍 등장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 모양을 또 키우면서 이 귀 쪽을 약간 견제하는 의미로 근데 이렇게 눈목자로 굳히게 되면 이 3-3 쪽은 조금 허전하지만 상대가 이렇게 눈목자를 어깨 짚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네. 간격이 한 칸 더 넓기 때문에 좀 약간 손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어깨 짚는 수를 좀 예방하는 그런 의미의 굳힘이라고 예,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흑도 뭐 이곳을 걸쳐 가던지 네. 지금 여기는 눈목자로 굳혀져 있기 때문에 이곳을 걸쳐 가기보다는 이렇게 걸쳐 가면 지금은 백이 적극적으로 붙여놓고 날일자는 아니지만 날일자는 한 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돌이 선점이 돼 있으니까 네. 이곳에서 벌리면서 협공을 가면 이 돌도 좀 약간 뭐 혼자 좀 외롭게 뜨는 느낌이 있고 네. 여기도 좀 발전이 더 집이 크게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걸친다면 이쪽보다는 돌이 일단은 여기 좀 멀리 있는 이곳을 걸쳐가는 게 보통이고요. 3-3을 침입한다면 당연히 네. 이쪽이 맞겠죠. 여기에는 돌이 가깝게 놓여져 있고 여긴 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백도 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면 마땅히 딴 데 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이렇게 늘어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눈목자의 굳힘과 여기 늘어져 있는 이 돌의 간격이 이쪽 근처의 간격이 네. 뭐 백도 둘만 하거든요. 예. 보통은 이 형태에서 이렇게까지 다 늘어서 정리하는 모양은 잘 못 봤는데요. 예, 보통 이제 이쪽을 젖히는데 네. 지금은 젖히는 것보다는 그냥 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네요.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늘어두게 되니까 이 좌귀서부터 또 우변, 이 백의 세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변도 간격이 적당하고 네. 이쪽은 뒷문이 열려 있지만 일단 좀 넓죠. 넓기 때문에 흙도 이런 것을 뭐 어떻게 풀어갈지 쉽지 않죠. 네. 예. 저라면은 뭐 약간 백 쪽을 좀 들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백이 좀 더 편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뭐 덤이 또 7째 반이라. 이렇게 두텁게 늘어두면서 우변 백 모양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넓은 형태를 상대가 만들어 온다면 또 어느 타이밍에 우변을 침입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우변을 침입한다면 뭐 이쪽 이선이 아,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이쪽 방면에 이렇게 깊게 침투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좀 많을 가능성이 더 많고요. 이렇게 두면 여기를 붙이더라도 늘어서 타결하자니 너무 심하게 공격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이제는 이쪽 방면에 노릴 수가 또 없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은 이곳에서 이제 흙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냥 단순하게 감각적으로 본다면 흙은 상변 쪽에 모양이 있고 백은 우변 쪽에 모양이 있기 때문에 모양과 모양이 맞닿는 곳
네. 그러면 이쪽 방면에 한 이런 정도를 두는 것도 일단 이치상으로 좋은 자리가 되겠죠. 만약 흙이 두지 않는다면 백이 그 근처에 두어도 좋은 자리인가요? 그렇죠. 이 눈목자나 이 두 칸 뛰는 정도 이렇게 네. 둔다면 벌써 좋은 자리는 이런 곳은 이제 대세점이라고 하는데 이 대세점 근처는 상대가 뒀을 때와 내가 뒀을 때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 이 자리가 대충 얼만큼 값어치 있는 자리구나 하고 한눈에 이건 실력이 편차가 있더라도 네. 그냥 느낌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죠. 백이 그 근방에 모양을 키워가게 된다면 정말 모양이 웅장해지네요. 예. 지금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인데 이런 데를 이렇게 한번 붙이는 것도 여기를 이쪽을 젖히면 여기를 네. 맞젖히는 이 형태가 네. 백돌이 여기에 여기까지 뿐이 없기 때문에 뭐 이쪽을 어딘가 보강을 하는 것은 단수 쳐서 축이 되죠. 흑돌이 이렇게 놓이니까 붙이는 네.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평범하게 우변을 이 선 쪽에서 일단 침투를 합니다. 삭감을 하는 방법과 침입을 놓고 고민을 했을 텐데요. 중원진 선수는 이 선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백도 이쪽에 이제 돌이 이렇게 벽이 세 점, 세 점 합이 6개가 돌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보통 이런데 돌이 이렇게 두텁지 않다면 그냥 점잖게 위에서 붙여서 그래 너도 좀 이렇게 살아가 좀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하면서 네. 그렇게 두고 싶은데 아 지금은 여기 세력이 좀 체면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면 흙도 네. 뛰고 붙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뭐 보따리 내놔라 네. 이렇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김명훈 선수도 조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두자니 아, 내가 여기 이렇게 세력까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상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무난하게 둬줘야 되나 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예, 여기서의 선택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백의 세력을 좀 체면을 살리려다가 오히려 우변이 또 다 견제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고민이 되겠네요. 아니면 이런 데를 여기를 그냥 붙이자니 너무 체면이 안 서서 네. 이런 데를 하나 들여다봐 놓고 아, 이으면 그때 붙여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네. 그래도 뭐 백이 이런 식으로 하나 교환이 되면 약간은 그래도 여기 집을 좀 줄이면서 이쪽을 약간 깨는 의미는 좀 있거든요. 네. 이런 정도로 타협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상대가 웅수타진을 했습니다. 큰 모양을 만들어 가자마자 바로 침입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그냥 이바둑을 100으로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 이게 여기는 이렇게 자세가 좋은데 막상 여기 침투를 했을 때 내가 강하게 싸울 것인가 네. 강하게 세우다가 우변이 이제 다 깨지면 그 집부족증에 걸릴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두고 싶은데 이렇게 둬도 뭐 그렇게 백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좀 여기 이 세력을 활용을 좀 못하는 약간 오히려 중복이 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 그래서 좀 김명훈 선수도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고 더욱 수읽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또 우화기에 배서까지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시간을 조금 더 들일 것 같네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냥 흑도를 넘겨주게 된다면은 지난 4라운드처럼 이 중앙 경영 바둑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백의 진영에 상대가 침입을 해왔습니다. 자, 과연 이 자리에서 김명훈 선수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자, 잠시 후에는 최정 선수와 권효진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 중국 을조리그 5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계대국 김명훈 선수와 중원진 선수의 대결, 최정 선수와 권효진 선수의 대결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정 선수와 권효진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정 선수의 흑번, 권효진 선수의 100번인데요. 자, 숫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 선수 예, 자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라운드 이 대국에서도 그렇고 최정 선수는 이 중간중간 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명상을 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대면 대국에서도 이 가끔씩 명상을 합니다만 온라인 대국 모니터를 계속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더 피로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선수가 이제 조절을 잘 해야 되죠. 네. 예. 지금 자기들 차례인데 눈 감고 있는 거는 그건 시간상 너무 손해고. 네. 예. 좀 이렇게 상대 둘 차례에는 눈을 감고 좀 눈의 피로를 좀 완화시키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최정 선수 스타일하고는 네. 약간 다른 듯한 포석이죠. 최정 선수는 보통 뭐 화점 위주로 두고 약간 두텁게 두는 스타일인데 네. 오늘은 일단 소목을 2개나 뒀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오하기에서는 백이 걸쳐가니까 이 3칸 낮은 협공을 했는데요. 2칸 낮은 협공. 아, 2칸, 네. 이 수의 의미는 뭐 이렇게 날짜를 씌우면 뭐 붙여 끊어서 싸울 수도 있고 아, 뭔가 나름의 작전을 들고 나온 수고요. 이렇게 되고 네. 나서 보니까 백이 한 칸으로 걸쳐서 붙여 당기고 있고 이렇게 한 칸으로 받는 정석을 두니까 아, 백이 여기 두고 네. 흑이 여길 다가오고 이렇게 둔 그런 형태로 환원이 됐어요. 그렇네요. 순환후기를 해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럼 정석에서 백이 이 변 쪽으로 벌리는 것이 아니라 눈목자로 어깨를 짚어간 장면이 되는 건데요. 그렇긴 한데 또 네. 흑도 거기에 대해서 응수를 하지 않고 이 벽 쪽에 좀 너무 가깝게 하나 돌이 놓여져 있는 네. 이건 선악을 논하기는 아직은 약간 힘든 것 같고 네. 권효진 선수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국가대표에서도 아주 강타자들을 국가대표 리그전에서도 잡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방심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가대표 자체 리그전이 공식 시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적을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권유진 선수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리그전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랭킹이 높은 여자 상위권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는데 얘기하세요. 또 그 상대가 들으면 또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권효진 선수가 또 조승아 선수에게 아쉽게 이 국가대표 리그전에서 반지 패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 상위권 선수에게 대등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금 백이 이곳을 두면서 이 일련의 변화들은 자주 나오는 형태고요. 백도 약간 무난하게 두긴 했는데 그 네. 이유는 이 자리를 차지하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둘 수 있는 것 같고요. 흙이 이제 붙여서 들고 이렇게 좀 무난한 진행이 되고 있죠. 서로 뭐 잔잔한 바둑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최정 선수 바둑을 중계를 자주 할 때마다 드리는 그 설명하는 거긴 한데 최정 선수를 상대로는 일단 포석을 잔잔하게 짜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를 좀 고려한다면 유력한 수법이 아닌가 싶고 요 근래 보면 한국 여자 기사들이 최정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좀 유연한 포석을 짜는 경우를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최정 선수는 그렇다고 네. 상대가 그냥 잔잔하게 두는데 막 엉겨 붙어서 막 그냥 인위적으로 싸움을 걸어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포석은 무난한 진행이 되죠. 여기서 백은 네. 뭐 이제는 흑돌이 여기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흑한테 이런 데를 허용하게 되면 답답하거든요. 백도 뭐 이런 데를 지키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권효진 선수가 최정 선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자 바둑 리그에서 또 초창기에 이 감독과 선수로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또 팀으로도 네, 호흡을 맞췄죠. 몇 년 있었죠. 네. 자, 오늘은 감독과 선수가 아닌 선수로서 만났습니다. 흑이 여기 뛴 수의 의미는 네. 이곳과 이곳을 뭐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차지하겠다 그 뜻이죠. 네. 예. 어떻게 보면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네. 그렇지 않으면 흙이 지금 여기 돌 4개가 놓여져 있는데 집으로서는 값어치가 거의 없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돌의 형태 자체가. 네. 예, 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중복 의미가 있고 네. 한껏 움츠러들어져 있죠. 뭐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뭔가 어떤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약간 좀 참는 듯한 네. 그런 행마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승날을 대비해서 좀 단단하게 모양을 정리해 놓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백도 뭐 여기 어디 지켜야 되는데 흑에게 네. 이 자리를 맡게 되면 워낙 아파서 네. 백이 예를 들어 이쪽을 뛰면 흑은 여길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이 돌이 이쪽 방면으로 뻗어나가는데 딱 멱을 막은 듯한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답답해지고요. 그러면 백은 뭐 반대로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이어서 하변 쪽으로는 계속해서 이곳을 막아가게 되면 여기에 네. 자세가 괜찮죠. 근데 흑도 일단 여기를 둘 것 같고 이때 이쪽의 돌이 아주 단단하게 형성이 돼 있고 흑이 이쪽도 돌이 아주 단단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흑이 이런데 들여다봐서 후속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권효진 선수는 그런 게 약간 답답할 수가 있겠죠. 네. 양쪽을 놓고 고민을 하는데요. 아니면 이런 데를 하나 들여다보고요. 아예 그러면- 보류를 하네요. 예, 이쪽을 두면 이렇게 째고 나오는 게 남아있고 네. 이으면 약간 득인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권효진 선수는 여기를 붙여가면서 먼저 이곳을 어떤 잽을 알려서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서 변화 여하에 따라서 이쪽을 뭔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일단 이 수법은 여기에 백돌이 놓여져 있을 때 바로 다음의 후속 수단인데요. 상당히 유력하죠 일단. 네. 우상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좌측의 참고도를 보여주실 때 최정 선수가 토마토 주스를 마시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이 되었는데요. 예. 어제가 아니죠. 지난 예. 4라운드에서도 최정 선수가 토마토 주스를 준비를 했었는데 아, 토마토 주스를 좋아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예. 남자 기사 중에서는 뭐 요즘엔 이제 뭐 잘 안 나오십니다만 조은영 구단이 토마토 주스를 좋아해요. 아, 예전에 이제 해외 네. 시합을 나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 네. 뭐 주스 한 잔씩 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항상 토마토 주스를 그 선수들마다 좀 그 대국 루틴이 있나 봐요. 최정 선수는 항상 이제 시합 때 토마토 주스를 준비하는 모습이었고요. 박정환 선수는 초코 우유를 항상 이제 시합 때 마시던데요. 네. 지금도 네, 주스를 마시고 있네요. 시합 한 판 둘려면 저거 하나로 부족해 보이는데 저거 좀 약간 길어 보이긴 하는데 그거 하나 먹는다고 이게 한 4-5시간 동안 둘려면 네. 예, 일단 붙이니까 아래쪽을 젖혀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됐고 백이 여기는 넘어야 되고요. 흙도 여기를 늘어야 되고 지금은 밀 수도 있지만 그냥 있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흙은 뭐 붙이던가 씌워갈 텐데 여기 돌이 가깝게 놓여져 있으니까 네. 씌워가는 수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여기선 백이 이 두 점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 여기를 둔다면 이 정도를 둬서 여기 막히는 형태는 약간 성이 안 차고 둔다면 여기까지는 붙여서 네. 좀 들어가고 싶은데 권효진 선수는 아래로 늘면서 이렇게 씌워가면 아래로 늘어져 있으면 여기 막을 때는 좀 더 강력하거든요. 네. 이 석점을 무조건 살리겠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 막아서 뭐 예를 들어 흙이 젖혀 있는 것과 교환이 되면 그래도 이 교환은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놓고 뭔가 여기서 좀 후속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좀 더 득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선 쪽을 늘었고요. 자, 조금 더 뒷맛을 노립니다. 최정 선수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한국 선수들 간의 대국이 많았어요. 김혜민, 김은지, 박지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 중국 기사와는 딩밍진 선수와 상대를 했습니다. 최정 선수 몇 년 동안 을조리그 참가를 해서 네, 한 판 졌죠? 그렇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에요. 2016 시즌 3라운드에서 박지현 선수에게 패했었고요. 4라운드서부터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29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의 강점은 자기보다 좀 이름이 딸리는 선수, 소위 좀 랭킹이 낮은 선수랑 둘지라도 네, 뭐 좀 경솔하게 둔다거나 그런 게 없죠. 네. 그래서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정 선수의 강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에게 한 판 이기기가 아주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빈틈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흙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씌우자니 막혔을 때 계속해서 변 쪽으로 두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네. 젖혀 있는 것은 일단 막혀서 이 선 쪽으로 젖혀 있는 요 교환이 돌 2개씩의 교환이 흙이 좀 당했기 때문에 네. 설사 이 백을 다 살리지 않더라도 좀 이 당한 형태가 기분 나쁘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요. 흙이 여기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런 걸 이렇게 붙여서 교환을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간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이 변화도 이쪽을 아래쪽을 막았을 때 위쪽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좀 봐야 되고요. 이렇게 한 번 더 밑에서 막으면 그때는 이제 위로 나가서 이거는 네. 조금 흙도 모양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당한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몸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수는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일감대로 씌워갔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일단은 여기는 막아야 될 것 같고요. 흑이 여기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둘 수가 있을 것인지 이건 흑도 수순이 조금 어려워요. 최정 선수는 4연승, 권효진 선수는 2승 2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 2라운드에서는 한국 선수들을 만나서요, 2연패, 좀 좋지 않은 출발을 했는데요. 3라운드와 4라운드에서는 순관춘, 이 4라운드에서는 위리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 거두고 있습니다. 권효진 선수의 모습을 이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보았는데요. 권효진 선수의 바둑을 볼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예. 근데 요즘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네. 포석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세진 것 같아요, 일단. 네. 권효진 선수도 내년에 이제 82년생이니까 내년에 한국 나이로 40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전이 조금 문제긴 한데 네. 인공지능을 공부를 열심히 해놔서 그런지 포석은 상당합니다. 지금도 보면 뭐 어찌됐건 그래프 상으로 네.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래프가 상당하죠. 예. 권효진 선수 그리고 젊었을 때 성적이 좋았어요. 네. 거의 20년 가까이 되긴 했지만 저도 이제 농심배 대표로 한번 진출을 했는데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예선 결승 상대가 권효진 선수였거든요. 네. 물론 예전에 박지은 선수인가요? 농심배 대표로도 선발이 되곤 했지만 네. 예, 이렇게 그때만 해도 기사 수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승에 올라가면 한 4, 5연승은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최정 선수 또 눈을 감고 있죠. 참 최정 선수는 이런 컨트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이 최정 선수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좀 굉장히 또 듬직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뭐 간혹 제가 이제 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네. 잠깐 물어볼 때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자기 관리를 일단 잘 하고요. 네. 이게 자기 스스로 관리도 자기 스스로 해야지 누가 옆에서 뭐 해라 이렇게 시켜서 그거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썩 자기 스스로에게 많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남이 시켜서 하는 건 자기 외에. 근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지금 뭐뭐 해야 돼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뭐 자기 의지대로 할 때는 좀 그게 이제 더 효과가 더 좋을 수 있겠죠. 권효진 선수가 이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예. 초등학생 때 한 9살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 아마 전국 대회에 출전했었었는데 그때 최강부 결승전에서 대국을 하고 있었던 권효진 선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딱 그 입단 언저리겠네요.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권효진 선수 이렇게 표를 보시면 95년 입단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예. 그때 당시 제가 정말 그 모습이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권효진 선수와 현미진 선수가 결승전에서 대국을 네, 하고 있었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권효진 선수는 또 남편이 중국 프로 기사죠. 네. 예. 위예량. 예. 단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한 6, 7단 네, 그 되는 것 같은데. 네. 예, 예. 또 최근에는 이 승단 제도도 많이 바뀌고 또 선수라는 이 호칭으로 또 불려지다 보니까 예, 위예량 그 기사도 예, 요즘 중국에서 이제 뭐 보급으로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한때는 젊었을 때 성적이 괜찮았어요. 네. 바둑도 약하지 않았고 예. 뭐 타이틀까지는 못 땄던 것 같은데 네. 기억으로 또 뭐 녹록치 않은 기사였고 뭐 이렇게 뭐 권효진 선수도 또 이렇게 중국을 좀 오고 가면서 네. 또 이렇게 연이 돼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가 결혼한 것은 첫 커플이죠.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뭐 얼마 전에 이스라 선수가 예. 중국 기사와 결혼을 했는데요. 예, 예. 네. 또 말씀해주신 대로 위예량 선수가 또 성적이 좋았던 것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또 기재가 있었던 스타일이었어요. 예. 어렸을 때는 이 전국 대회에서 결승전에서 또 구리 선수와 또 경쟁을 펼칠 만큼 또 기재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보급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습니다. 이 바둑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생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도장이 그러니까 뭐 약간 뭐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이렇게 저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포석은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좀 부분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상규의 뒷맛을 노리고 있는 권효진 선수.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지 궁금한데요. 2020 중국 을주리그 5라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중국 을주리그 5라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남자 을주와 여자 을주 각각 한 판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김명훈 선수와 중원진 선수의 대결 수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점 중원진 선수가 2선으로 침입을 한 장면이었는데요. 예. 점잖게 그냥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러면 외길 수순이죠. 네. 뭐 여기 안 막을 수 없고 단수 치면 안 일 수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이것을 하나 붙이고 둔 이유는 그냥 두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이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갈 때 끼우는 형태가 되면 흙도 뭐 좋은 형태가 아니니까 네.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제 막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둬서 만약에 이렇게 넘게 되면 네. 여기 3-3을 침입했을 때 당연히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를 이은골이란 말이에요. 네. 엄청나게 이득을 받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원진 선수도 단수 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갔습니다. 예. 위로. 그러면 이 아래쪽에 흙 넉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백이 있고요. 네. 흑도 뭐 이쪽으로 끊어봤자 여기 두면 뭐 후속 수단은 없는데 뭐 혹시 이렇게 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으면 네. 이 돌이 연결은 안 되지만 살아는 있어요. 어, 이렇게 막아도 네. 이렇게 가만히 늘면 그러면 일단 끊어져는 있는데 네. 이게 또 끊어져는 있는데 여길 밀릴 때 좀 아파서 혹시 이렇게 한 칸 뛰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축으로 잡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백이 여길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 3-3 들어온 것을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둘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네. 한 칸 뛰면 그냥 축으로 이 중앙 쪽을 잡아버릴까 봐. 그래서 빈삼각으로 받았네요. 중앙을 중시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흑도 그거 계속. 하나 코 붙이고 여기까지는 밀어놓나요? 이것도 백이 네. 여기를 잡는 것은 이 돌려치기를 이렇게 회돌이를 당하게 되면 상당히 아프죠. 여긴 잡았는데 네. 돌이 완전히 찌그러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밀 때 여기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이제 흙이 이쪽으로 넘는 건 안 돼요. 넘으면 자충이라 끊고 이렇게 빠지면 양자충 형태는 안 되고 네. 여기를 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면 이 돌은 살아있죠. 그런데 중앙을 뭐 차지했습니다. 이곳을 두면 뭐 이런데 코 붙인다든지 할 때 반대로 내가 넉점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쪽이 또 끊어지게 되면 별로 이득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백이 일단 하나 들여다봤고요. 그 다음에는 백이 이제 여기 잡는 수는 예상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서로 이 돌을 잡을 수 있는데 피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백도 이것을 잡고 흑도 이제는 뭐 이거 조여 붙이는 건 선수가 안 돼요. 수상전이 이 흑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곳의 한 점을 막아서 잡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호구로 잡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예, 네. 일단락이 됐죠. 백이 이곳을 계속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그렇게 지금 중요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이쪽 방면 뭐 이쪽을 글쎄요. 여기 간격상으로는 뭐 이거보다도 한 발 더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기도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애매하네요. 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도 어깨 짚는 것보다는 붙이는 게 좀 느낌이 좀 있어 보이고 네. 이번에는 백이 흙의 형태를 삭감을 하는 건가요? 예. 아니면 그냥 이 좌변 쪽을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붙이는 것은 여기 기존에 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작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된다면 예, 그 네. 자리를 한 발 덜 벌리는 것은 여기 백이 여기까지 돌이 있는데 좀 더 하나 더 가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흑도 침투를 하자니 어찌됐건 백에게 선공을 당하기 때문에 과연 침투를 선택할지 아니면 글쎄요. 이제는 흑도 마땅히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잘 안 보여요. 이런 데를 붙여서 뭐 이렇게 막아놓는 것도 있기는 한데 약간 좀 발이 느린 의미도 좀 있어서 자, 과연 여기서 어떤 수를 선택할까요? 백도 정수대로 포석을 전개해 갔고요. 자, 넓었던 형태의 우변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확정가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흙이 침입을 하면서 백 모양을 좀 삭감하는 방법. 우변은 어떻게 정리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호각인가요? 글쎄요, 뭐 이게 뭐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서 그냥 모양을 네. 놓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백은 이 기존의 집이 났지만 여기 한 방 붙이고 요 밀리는 거를 좀 당했고 네. 하지만 이제 백의 강점은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집이 났고 선수를 뽑아서 좌변을 차지했다는 거고 흑은 여기 이 선을 침투해서 뭐 색다른 변화가 일어나지만 어쨌든 귀를 집으로 다 만들고
위쪽을 좀 약간 두텁게 해놨어요. 네. 서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여기 선택이 어렵네요. 여기 뭐 그냥 3-3 침입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지금 이 타이밍에서 지금 또 이 눈목자 간격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깨 짚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 간격이 좀 넓어서 너무 상대를 크게 굳혀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4선 쪽으로 침투하는 건 위에서 먼저 공격을 당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둔다면 침투가 맞는 것 같고 좀 유연하게 둔다면 이 정도인데 이거는 백도 그냥 이 밑으로 하나 받아둘 것 같고요. 네. 이 좌기 쪽을 둔다면 3-3보다는 그래도 붙여야 될 것 같거든요. 3-3은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막게 되면 이렇게 후수로 살아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후수로 살아서 백이 뭐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잡아서 두텁게 두어 놓더라도 네. 살기는 귀의 집을 도려내고 살기는 했습니다만 약간 좀 상대를 너무 두텁게 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역시 중원징 선수도 일단 침투를 선택해서 침투한 상황에서 이제 상대가 먼저 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불리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중앙 쪽에 약간 두터움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네. 여기서 약간은 불리하게 시작되지만 응원군이 좀 있다. 그리고 여기도 좀 흑돌이 단단하게 형성이 돼 있고요. 싸울만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직접적인 침투를 선택했습니다. 우변 침투에 이어서 이번에는 좌변으로 옮겨갑니다. 자, 돌을 갈라가면서 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백이 일감은 이렇게 씌워가는 건데 항상 이 날일자의 형태는 붙여 끊는 수단이 남아 있어요. 백이 네. 당장은 쉽지 않더라도 흙이 이런 식으로 어깨 짚어서 한 칸 뛰는 행마를 하고 난 다음에 돌이 중앙 쪽으로 진출해 놓고는 이 역습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날일자의 행마도 백이 이제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악수 같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고 이렇게 뛰어나오는 이런 변화는 어떨지. 네. 흑이 백도를 가르면 뭐 백이 행마를 함에 따라 흑도를 백이 갈라 나오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꿔서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흑이 갈라놓지 않으면 이 돌을 직접적으로 공격은 하진 않지만 또 이 삭감한 돌과 이 돌이 연결이 되면 또 백이 상변을 자연스럽게 삭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또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백이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단독으로 행마를 하는 것과 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변에 기대면서 자연스럽게 행마를 하는 것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런 곳을 뭐 귀 쪽을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뭐 늘면 늘고 잡으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약간은 좀 굳혀주는 의미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라도 한번 잽에 돼 있으면 네. 그게 뭐 백도 만족스럽죠. 네.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굳혀주는 것은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이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직 흙의 형태가 확정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쉽게 귀를 굳혀주는 것은 또 변까지 자연스럽게 튼튼해지기 때문에 아까운 수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수순을 잘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무난한 수는 한 칸 뛰는 수인데 네. 뛰고 뛰다 보면 백이 이렇게 나가는 그 방향에 흙의 그 약간 그래도 세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방향이 이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상대방 돌이 놓여진 쪽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끝에서 막히게 되는데요. 백이 이런 데를 붙여서 젖히면 변을 젖히는 게 아니라 위를 젖히면서 그냥 적당히 이쪽을 좀 이제 굳혀주더라도 또 주게 되면 뭐 이런 붙이는 수 같은 것을 이제 좀 편하게 네. 구사할 수가 있으니까 아, 뭐 이런데 어깨 짚거나 붙이는 것도 뭐 일리가 있는 감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번 5라운드 대진 김명훈 선수는 중원진 선수를 상대하고요. 이 화면 뒤에 보이는 최철원 선수는 마오루이롱 선수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박상진 선수는 후에펑 선수와 설현준 선수는 천인홍 선수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훈, 박상진, 설현준 선수는 2라운드서부터 3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최철원 선수는 1, 2라운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스텝이 조금 꼬였어요. 3, 4라운드 패하게 되면서 2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2연패하고 그래도 어제 하루 쉰 게 다행 같고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좀 최철원 선수는 이제 나이가 36이거든요. 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기보다 이제 어제 하루 쉬었으니까 네. 오늘 그래도 좀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5라운드의 상대 마오루이롱 선수는 이 일장 선수들 중에서 이 자국 기사들 중에서 랭킹이 가장 높습니다. 41위에 자리에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철원 선수가 오늘 좀 성적을 거두면서 좀 연패를 끊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난 4라운드에서는 이 부분전에서 굉장히 힘 있는 행마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이 상변 쪽에서 좀 기대면서 행마를 하는 방법 생각을 했는데 5선으로 어깨를 짚어갔어요. 예, 이수의 의미는 이곳을 두면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여기를 두면 또 이쪽을 붙여서 그럼 이렇게 좀 활용을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가면 이제는 여기 붙여 끊는 수도 좀 없어졌고요. 네. 상대를 완전히 굳혀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좌변 쪽에서의 이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 수라고 볼 수 있죠. 흙도 마땅히 뭐 이런 데를 이렇게 갈라서 네. 두게 되면 그때는 백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서 연결하는 것과 이도를 압박하는 것을 맛보기로 하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뭐 좀 강하게 두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오른쪽 화면 보시면 김명훈 선수가 잠깐 자리를 떴고 최철원 선수도 일어서서 기지개를 한번 피면서 김명훈 네. 선수 모니터를 살짝 보다가 지금 화장실을 갔죠. 네. 좀 놔둘 차례가 아니면 그래도 좀 화장실도 가면서 기지개도 좀 켜고 이 팔 운동도 좀 하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저 좁은 곳에 앉아서 4-5시간을 두면 나중에 머리가 멍해지면서 오히려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집중을 하기 위한 잠깐의 뭐 이런 휴식이랄까요? 그런 게 필요하죠. 네. 박지현 선수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뒤에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그 출입구에 그 관계자가 선수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마다 뭐 전자기기 그 검사를 하죠. 네. 예. 지금 최철원 선수가 입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왜 저기 이 목 이하로만 하죠? 왜 얼굴 쪽은 안 하죠? 혹시 금리하면 그거 지 소리 나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 이빨을 금으로도 때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금속 탐지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그 참 생각은 실없는 소리 하죠, 네. 저. 상상력이 풍부하신 아니, 이렇게 보길래 항상 보면 네. 이 목 이하로만 하더라고요. 저도 네. 무슨 시합 한 번 뒀었는데, 농심배 예선인가? 네. 이렇게 출입할 때마다 간혹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럼 할 때 얼굴 쪽은 안 하던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네. 다음에 한번 의견을 내보시죠. 요즘 또 시대가 시대이니 많지. 네. 무슨 영화 보면 안경에다가 뭐 이렇게 뭐, 예. 영화 너무 많이 봤나? 이 선수들의 좀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금속 탐지기로 검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설현준 선수도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제 대국이 시작이 된 지 1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조금씩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너무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이면 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특히 이제 이 바둑 기사들, 프로 기사들은 집중력은 그 어떤 그 다른 종목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편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면 또 금방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좀 몸을 좀 움직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금 뭐 여기 어깨 짚으니까 중원진 선수가 이제 또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돌에 대해서 응수를 하지 않고 뭔가 다른 식으로 두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네. 뭐 이렇게 둬봤자 여기를 꾹 눌러가면 이 눌러가는 이 자리를 당하는 것이 좀 아프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는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흑이 또 백이 또 계속해서 뭐 늘거나 이렇게 한 칸 뛰어서 뒀을 때 또 계속해서 붙여가는 것을 노리기 때문에 네. 어깨를 5선으로 짚어갔습니다. 예,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사선에 있는 돌에 어깨를 짚는 이 행마 자체가 네.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잘 생각을 떠올리지 못했고 약간 금기시대에 있는, 왜냐면 사선에 있는 돌을 어깨를 짚으면 상대가 뭔가 밀어갔을 때 상대에게 짚을 많이 허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패러다임이 좀 깨진 것이 이제 이스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그때 몇 국이었죠? 3국이었나 2국이었나요? 예, 그때 이제 그 수법이 나왔었죠. 우변에서 나왔던 수법이었던 것 예. 같은데요. 그만큼 요즘에는 중앙을 중시하는 바둑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예,
중앙 바둑을 선호하는 건 아닌데 네. 그 중앙 감각은 뭐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중앙 바둑을 경영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워 보여요. 아무래도 네. 이제 처음에 그냥 초보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처음에 이제 바둑을 배울 때 뭐 귀가 중요하다는 걸 배우고 네. 귀 쪽에서의 그 소위 말하는 정석 같은 거 좀 배우고 돌이 뭐 3선이나 4선부터 계속 놓여지면서 나중에 이제 중앙 쪽으로 본의 아니게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잘 모르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에 아무래도 많이 실력이 센 사람이건 실력이 약한 사람이건 중앙 쪽에 착점하는 경우 자체가 많지가 않죠. 네. 예. 하지만 최근에는 중앙 경영 바둑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시야도 좀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원진 선수가 이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좌변을 침입해 갔는데요. 김명훈 선수는 바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짚어가면서 응원군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부분에서 중원진 선수가 어떻게 계속 전투를 이어갈 수 있을지 2020 중국 을조리그 5라운드 잠시 후에는 최정 선수와 권효진 선수의 대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중국 을조리그 5라운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정 선수와 권효진 선수의 대결. 예, 일단 막았죠. 예, 그것은 막고 싶은 자리고요. 바로 수순을 이어 나갑니다. 저친 이상 이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백이 뭐 이렇게 붙이는 수법이 있을 것 같고 직접적으로 일단 한 칸 뛰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흙이 일단은 응수하기가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약간 까다로울 것 같고요. 붙여가서 최정 선수 좀 어깨를 돌리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죠. 하나 붙여놓고 이번에는 밭전자 사이를 째가고 있는데요. 예, 일단 행마를 구하는 수법인데 어떨까요? 이곳을 밀린 이 자리가 상당히 아파서 그냥 뛰는 게 좀 더 좋았을까요? 밀어간 자리로 좀 백도 모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다시 반대쪽으로. 근데 이 정도는 네. 이제는 흙이 끄는 것이 이제 백이 여기를 들면 다르게 두는 게 아니라 여기 있겠다는 뜻 같아요. 그러면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치는 변화가 일어나죠.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이 5점을 이용해서 성과를 올렸을까요? 근데 이곳을 이렇게 두게 되면 네. 우변은 제압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곳 침투가 워낙 신경 쓰이는 형태거든요. 여기 간격이 네. 지금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 또 2점이 여기에 이렇게 이선 쪽으로 늘어져 있어서. 우변에서는 백이 이득을 보았습니다만 흙이 우상 쪽 단단하게 모양이 정리되면서 오히려 상변 약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그냥 흙 쪽으로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그렇네요. 자, 아까 보여주셨던 참고도대로 백이 들여다보았는데요. 이제 그냥
여기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이쪽을 두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쪽을 두겠다는 거죠. 뭐 이렇게 두겠다는 건데 그때 흙이 여기를 둘 때 이런 데를 두게 되면 요 교환이 이득이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흙도 이제 이렇게 두질 않고 이렇게 오히려 그냥 밀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네. 그래도 두나요? 이게 저도 당장 나와 끊는 것은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최정 선수 또 여기서 이 우변 쪽에서 좀 이득을 많이 봤다고 판단이 되면 좀 쉽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 흙돌이 아주 위험한 돌은 아니니까 이곳을 요 간격을 침투를 통해서 좀 간격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죠. 예. 네. 역시 예상대로 하나 교환을 해놓고 좌귀를 지켰습니다. 최정 선수는 2015년부터 여자 을조리그에 참가를 하면서 6년째 뛰고 있는데요. 이 여자 갑조리그에서는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 최정 선수가 뭐 원래 실력상은 갑조 리그를 뛰어야 되고 갑조 리그 팀들이 최정 선수를 많이 원할 텐데 최정 선수가 올해는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의가 다르지만 갑조 리그는 한 판 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많이 않으면 어쩌다가 뭐 두 판이 뭐 며칠 간격으로 바로 진행이 될 수, 그럼 많이 한 번 가서 많이 둘 수 있는 판수가 두 판인데 네. 최정 선수는 엄청 바빠요. 뭐 시합도 많고 뭐 국내 기전, 국제 기전 뭐 그런데 갑조리그까지 참가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너무 일정이 타이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최정 선수가 약간 한가할 때 한 번에 가서 끝내고 오는 을조리그를 좀 선호했던 거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갑조리그를 좀 참가 안 한 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약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얘기가 다르죠. 갑조건 을조건 이제 지금 을조는 한 번에 끝내고 네. 갑조리그는 뭐 한 두세 번 정도에 남자 같은 경우는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저번 언젠가요? 10월 달이었는지 9월 달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8판을 뒀어요. 네. 뭐 하루 중간에 하루인가 쉬고. 뭐 그렇다면 이제 을조하고 갑조하고 그냥 뭐 대국 스케줄 차이는 크게 뭐 차이가 안 없죠. 나졌는데요. 올해로만 본다면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인터넷으로 두니까요. 좀 특수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좀 진행 방식이 달라졌고요. 예, 최정 선수도 여기서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점잖게 좌변 쪽을 하나 받아둘 것인지, 좌변은 이런 데가 미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쪽 중앙 쪽과 이쪽 뭐 사는 걸 거의 맛보기가 된다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이곳을 침투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침투를 좀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고요. 권유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좀 불만족스러울까요? 예, 고개를 젓고 약간 지금 있는데요. 우변 부분적인 네.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은. 저는 뭐 얼굴 표정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 권유진 선수도 감독과 또 보급 활동 등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40이 다 돼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네.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었죠? 뭐 7시에 나올 때도 있다고. 네. 저로서는 저는 한때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보통 한국기원에 보통 공부하는 곳에 뭐 10시 언저리쯤에 나가서
뭐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그렇죠. 네, 뭐 보통 사람들은 그 네, 시간에 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뭐 자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또 기사들은 이제 생활 패턴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뭐 자고 있는 기사들도 꽤 될 것 같은데요. 그 시간에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네. 것도 아니고 벌써 나와서 공부할 준비를 한다는 건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또 권효진 선수의 딸도 이 바둑 공부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죠. 네. 또 권효진 선수의 이런 모습이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엄마가 네. 이렇게 스스로 아무리 옆에서 말로 뭐 공부해라 공부해라 뭐 누구는 어떻게 한다 그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네. 엄마가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을 그 딸이 이렇게 네. 보고 있으면 아 엄마도 그냥 그거는 이제 뭐 백마디 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죠. 예. 보통 아이들이 저는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어른들이 보통 말로만 이렇게 막 뭘 지시를 하고 어떻게 해라 그러고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선 의문을 가지거든요. 속으로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네. 뭐 그런 그래서 항상 뭐 좋은 스승 뭐 부모도 마찬가지 좋은 스승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스승이 최고의 선생일 수도 있어요. 예, 침투보다는 약간 좀 예, 적당한 이 붙이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이제 이것은 백이 너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2선 쪽으로 내려서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냥 시원하게 두겠다는 거죠. 적당히 교환을 해서 좀 네. 이득을 봐놓고 또 큰 자리를 가겠다는 거죠. 침투를 하면 상대를 한 방에 부러뜨릴 수도 있지만 자기가 뭐가 걸려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강하게 두다가. 최정 선수도 역시 상변의 백의 엷은 형태를 노려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침입 수단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백이 뭐 한번 강하게 둬볼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위로 젖힐 수도 있는데 막상 흙이 옆으로 늘면 이런데 붙이는 것과 여기 젖히는 게 맛보기가 되고 그것만 당하더라도 백이 막상 위로 젖힌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너무 강하게 둘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위로 느는 것도 이런 식으로 어깨에 짚게 된다면 여기 흑돌이 워낙 단단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네. 백돌이 계속 나와봤자 백은 뭐 돌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가만히 위로 늘어두었습니다. 뭐 최강의 수법이긴 한데 또 이렇게 어깨 짚어서 이렇게 그냥 슬금슬금 늘게 되면 백이 이렇게 둬봤자 계속해서 백도 공배, 흑도 공배인데 문제는 원래 백 모양을 깨면서 행마를 하기 때문에 흑은 공배로 네. 두더라도 불만이 없고 백은 여기가 깨졌는데도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행마라면 이거는 뭔가 그림이 잘못된 형태인데 지금 막상 이렇게 어깨 짚게 되면은 백이 다른 뭐 특별한 수단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어깨 짚는 것을 당했을 때 백이 좀 괴로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연의 수순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우상 쪽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은 마음껏 행마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최정 선수가 행마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효진 선수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현재 29연승을 달리고 있는 최정 선수. 2015 시즌 7전 전승, 2016 시즌에선 6승 1패, 2017 시즌부터 계속해서 전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성적이 말해주죠. 단연 너가 1등이다. 이런 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시즌 뭐 이번 시즌에 뭐 1패란 것도 아니고 네. 6시즌을 올해가 6번째라 그랬죠? 네. 예. 6시즌 동안 토탈 1패라는 건 네. 38승 1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고요. 29연승 중 최정 선수가 이 단일기전에서 31연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 기록을 이번 여자 을조리그에서 다시 좀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스포츠도 저는 간혹 뭐 이렇게 테니스 중계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보는데 그 테니스 대회도 뭐 잘 치는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나달 선수, 조코비치, 뭐 페더러 이런 선수들 보면 성적이 이런 식이에요. 거의 그 대회에서 네. 뭐 한 100판 했는데도 몇 판 안 지고 이런 걸로 보면 예. 어깨도 아니고 약간 깊은 침투를 했는데 네. 이거는 뭐 일단 일감은 어깨 짚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일단은 급소가 보이는데 그래도 타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뭐 네. 그런 판단이겠죠. 이렇게 하고 2단을 젖혀서 이렇게 두면 위에를 끊고 여기를 이렇게 돌리는 형태가 나오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흙이 아주 잘 됐죠. 네. 예. 이런 그림을 이제 최정 선수가 예상을 하고 이제 어깨 짚는 것보다도 이게 더 강력한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판단으로 둔 것 같은데요. 그냥 어깨 짚는 정도에서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길 두고 나서 다시 이렇게 두는 것은 약간은 이제 그냥 두면 이곳을 위를 붙임을 당해서 상변 쪽에서 떵떵거리면서 두 집 내고 살지라도 어찌됐건 바깥을 이렇게 막히는 것보다는 네. 일단 바깥쪽을 튀어나가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붙이고 이렇게 입구자로 둔 걸로 보면. 네. 예. 탄력적인 행마를 하기 위해서 좀 독특하게 두어 갔습니다. 일감은 아니었는데요. 좀 창의적인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떠올리기 쉽지 않은 수법이었었는데요. 실전적인 수법을 들고 나왔고요. 백도 근데 여기서는 뭐 다른 수는 거의 눈에 안 들어오고 오직 이한수가 아닐까 싶은데 네. 굳이 다른 수를 하나 염두한다면 이 수로 이쪽을 둘 수는 있어요. 이제 이것은 여길 두면 여길 받는 게 아니라 네. 임시 방편으로 붙이는 걸 예방을 해놓고 뭐 이런데 씌워가겠다는 건데 네. 이것을 둘 때 여기 막는 자세가 이제 백이 좋은데 흙도 이제 이쪽을 두기보다는 여길 밀어갈 텐데 이때는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죠. 이 돌이 이 돌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이 어떤 게 더 좋은지. 네. 권효진 선수도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건 이수와 아니면 이수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수는 좀 약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수 같기도 하고. 예. 또 이 다음 흙에 백의 두 점머리를 때리는 이 젖히는 행마가 또 좋은 자리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좀 방비하기 위해서 백이 3선으로 빠지는 것은 좀 무리가 될까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러면 최정 선수도 그냥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늘면 네. 그냥 여기는 이 두 점이 생각보다 짭짤하거든요. 네. 여기 원래 이 돌이 이쪽 방면까지 계산한다면 여기가 흙이 한 15집이 최소 늘어나고 100은 뭐 두터워지면서 약간 집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흙이 15집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뒤로 받아주면 이제 이렇게 꾹꾹 틀어맞게 돼서 이건 여기 두더라도 나중에 끊고 단수 쳐서 뚫는 형태도 남아있고 네. 선수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뭐 이거는 또 뭐 그럭저럭. 예. 근데 백이 이렇게 두는 것도 뭐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예 없는 수법은 아닙니다. 돌이 갈라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참, 이렇게 수액기가 강한 기사들은 지금 입구자 행마처럼 실전적인 행마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모양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는데 또 항상 모양이 좀 안 좋으면 그럼 또 뭔가 모양이 안 좋다는 것은 돌이 비능률적으로 착점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수상전이나 이런 거 뭐 접근전에서는 모양에 꼭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네. 행마에 있어서는 보통 모양이 좋은 행마가 웬만하면 좋을 때가 많죠. 예. 최정 선수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뭘 뭔가 저 대국장에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이 바둑판으로 대국할 때보다 더 조용할 것 같아요. 일단 착점 소리가 네. 차이가 또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2층에서 바둑판에서 대국할 때는 어찌됐건 뭐 요즘에는 약간 그 심판에 따라서 성향은 다른데 구경할 수도 있거든요. 대국자가 아닌 사람이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그래도 뭐 간혹 구경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인터넷으로 두는 데는 이렇게 들어가서 구경하기 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대국이 끝난 후에 보통 이 대국자끼리 복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온라인 대국이다 보니까 복귀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요. 약간 불가능하죠. 네. 복귀하기가. 예. 이 수는 제가 처음에 아까 설명드릴 때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다. 좀 애매할 수도 있다 했는데 여기를 뒀고요. 흙은 호구 쳐놓고 뛰었는데 그냥 뛰면 이 자리를 빠질까봐. 네. 예, 이걸 뛴 것 같고요. 행마 자체는 뛰는 것보다는 오히려 쭉쭉 밀어가는 행마가 좀 더 뭐 두텁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뛰는 행마를 선택을 했고 백은 일단 차단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막아서 여차하면 이 다음에 이제 여기를 붙여서 이 흑도를 압박을 해야지만 네. 백도 뭔가 노림이 있어야 사실 되긴 되거든요. 최정 선수 2단을 젖혔고요. 2단 젖힌 수의 의미는 이렇게 두면 있고 여기를 두면 이곳을 이렇게 밀고 나와서 네. 여기를 두면 이때 여기를 딱 끊으면 두 점이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이 한 점을 져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예. 자, 하나 끊어놓고요. 상변에서 서로 갈라지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 첫 번째 승부처 장면을 맞이한 것 같은데요. 2020 중국 을주리그 5라운드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